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숭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과 그다음 소프트웨어 특기자도 있잖아요. 어떤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전공 적합성의 15점, 인성 및 잠재력 15점으로 구분해서 채점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서류평가 연상전이다 보니까 서류 진위 여부는 당연히 파악하고, 특히 전공 적합성에서는 전공 학업 의지와 발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인성에서는 성실성과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질문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공 적합성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면접 때 철저하게 전형 취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을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 다음 면접 역전율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점을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공 적합성 평가 질문에서는 이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교 재학 시 해온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점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종종 꼬리물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역량을 키웠고 이제 그런 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죠. 자, 그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어떤 역량이 나타났으며 지원하는 학과에 어떻게 발휘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질문으로 순차적으로 꼬리물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숭실대학교를 이제 지망을 하시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는 했던 활동들 있잖아요. 그 활동을 왜 했는지 동기와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 느꼈던 점들, 그 과정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활동 때문에 어떤 역량이 드러났는지 그 다음에 진로에 어떤 지원한 학과니까 진로겠죠. 거기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네 가지를 모두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숭실대에서 면접 종종 떨어진 학생들을 보거든요. 면접에서. 근데 이제 그 1차는 붙었는데 근데 왜 떨어진 이유를 보면 이제 답변을 너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이제 그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활동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이들은 내가 이 활동을 했고 뭘 배웠다까지는 아이들이 충분히 정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점에서 좀 약간 미흡한 면이 있었고 시사적인 면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시사적인 면에서도 좀 준비 좀 잘 못해가지고 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원하는 학과에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물어봐요. 지원한 학과. 그러면 이거 뭘 하셔야 되겠죠? 학과별로 인재상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려요. 그래서 학과 인재상을 여러분들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역량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리고 본인은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조사하고 그 사례까지 여러분들을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그 학과에 맞는 인재상의 그 역량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점도 여러분들이 조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과별로 인재상을 이제 궁금하시면 밑에 댓글로, 일단 제가 좀 바쁘지만 댓글 달아두시면 어떤 학과 인재상 알고 싶다 달아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최대한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때 가장 인상적으로 느낀 점은 무엇인지 그런 점들도 질문이 많이 나오고, 어떤 수행평가를 했는데 그 수행평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말씀해 달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실험을 했다라면 동아리 실험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단계별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점들도 물어본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학과에 관련하여 무슨 책을 읽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 그리고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점도 설명해 달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이 독서활동 상황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겁니다. 그 책을 왜 읽었고 책 내용하고 자기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만 정리하시는 그건 아닙니다. 인상 깊었던 구절도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 분야와 탐색을 위해 어떤 책을 읽었나요? 그걸 물어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꼬리물기 질문을 그 책을 읽고 난 후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답변하시겠죠. 어떤 점을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마지막 또 이렇게 꼬리물기 질문을, 그러면 어떤 부분이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굉장히 꼬리물기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 뭐 숭실대 희망하시는 학생 여러분들은 꼬리물기 질문은 뭐 기본적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잠재력 평가 관련 질문은 이러겁니다. 뭐 대학에 들어오면 특별히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는지, 그 다음 분야는 무엇인지 라는 점이 있고, 대학 입학 후 전공 분야 학업 이외에 해보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은 그거죠.
일단 대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 여러분들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그 심화 이제 교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공과 관련된 심화 교과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조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학업 이외이기 때문에 숭실대에서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던 커리큘럼, 이 점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면접 때 답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이건 좀 독특해요. 지원자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취미. 지원자의 취미는 무엇이며, 그 취미가 이제 이 점도 꼬리무기 질문 어떻게 나오냐? 지원자의 취미가 무엇이죠? 그러면 저 피아노입니다. 뭐 축구입니다. 뭐 농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꼬리물기 질문하게 되냐면, 그 취미가 전공 분야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보셔야 되겠죠. 과연 그 취미가 여러분들의 전공에 도움을 주는지.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게 돼요. 그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전공에 연관된다라든지, 아니면 자기는 그런 취미 활동을 통해서 뭐 예기치 못한 창의적인 생각이 창의적인 생각이 났다라든지 그런 점이 있겠죠. 그 점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수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 능력이 향상된 경험,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만의 자기수도 학습법이 무엇인지 정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제발 자기수도 학습법 정의하실 때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내서 말씀하지 마세요. 평가자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자기수도 학습법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독특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학과와 연관된 학업 성취는 무엇이고, 자기주도적으로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라는 점이에요. 지원한 학과와 관련 학업 성취가 무엇인지 그 점 여러분들 꼭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러는 거죠. 봉사활동에서 남는 점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었는지, 일단 장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라 생각하는지,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동아리 또는 팀별로 과제를 다 같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 협력하지 않고 빠지는 친구가 있다면 본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친구가 뭐 다 가서 빼버리자. 근데 대부분 그러죠. 야, 그 친구 같이 맞춰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좀 실제적인 사례를 한번 곁들여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다 그게 들어가요. 어떤 활동했는데 한 친구가 의기소침해 있는데 자기가 달렸다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실제 경험의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했더니 되더라 라는 점을 한번 여러분들 구체적인 경험 근거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하나가 좀 독특해요. 이 지금 숭실대. 자신이 생각하는 독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거 독특하죠. 지금 뭐 독서 활동은 물어봅니다. 뭐 책을 읽고 실행했던 실천했던 사례가 무엇인지.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독서의 의미가 무엇인지예요. 단지 이것은 진로에 도움이 된다, 뭐 사고력에 도움이 된다, 뭐 생각을 깊숙하게 만들어낸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면접 전형에서 종종 이런 점들이 많아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다 보니까 이제 좀 알고리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 이런 거 좀 많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질문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인격권 침해 등 윤리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는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 침해권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 점이 지금 사회적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정말 잘 나왔던 반복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로 희망이 뭔 전문가인데, 뭐 예를 들어서 보안 전문가가 되겠다라든지 어떤 기계 뭔 전문가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지, 이것도 말 그대로 학과 인재상을 미리 조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인간 중심 소프트웨어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하시는 학생들 생활 기록을 보면 정말 제가 모르는 정말 어려운 그런 보고서라든지 활동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활동을 꼼꼼히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정보 통신망이라는 무엇이며 좋은 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이거 좀 아마 좀 올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이 초고자 정보통신망인데 지금 5G까지 갔단 말이에요. 5G가 지금 상용화가 지금 뭐 전국으로 된 건 아니지만 상용화 지금 단계잖아요. 그래서 초고자 정보통신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한다면 만약을 대비하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과학 관련 탐구 활동 반드시 했단 말이에요. 아주 심화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학 관련 탐구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무슨 공학적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는 점이에요. 공학적 요소. 그 다음 또 하나 이 점 준비해 주셔서 아주 독특한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학생으로 딱 떠오르는 사람은 빌 게이츠가 생각나겠죠. 뭐 윈도우 개발, 그 다음에 뭐 IBM의 IBM 도스인가 저는 잘 몰라서 이처럼 뭐 이런 점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 점 말고 인간의 삶을 향상시켜 주면서도 좀 기술적으로 확 올라간 그런 소프트웨어 한번 그런 점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전공한 후 지원자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이런 점도 있고 소프트웨어 전공자의 길을 가기 위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진 우수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도 잘 나온 질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발견했나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소프트웨어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두리뭉실 이런 질문들이 이제 대부분 또 나오고 또 나올 질문 또 있겠죠. 이건 좀 예시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 여러분들 키포인트가 있죠. 알고리즘 문제 해결 능력을 많이 물어본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알고리즘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냐면 논리적인 사고와 표현을 평가하자는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철저히 준비를 하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질문들은 면접 질문들은 매년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군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건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